안녕하십니까. 파미데일리 김지한 기자입니다. 오늘은 하얀 칠판과 함께 좀 찾아왔습니다. 큐라클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댓글에 뭐 많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3년 전부터 맨날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좀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최대한 짧게 영상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같은 얘기하고 있다. 큐라클 제가 처음 다뤘을 때가 임상 1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할 때였고요. 실질적인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살펴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확인했지만 세포 단위에서는 확인을 했지만 사람한테 넣었을 때 정말 안전한지 정말 효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임상 1상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 A상이죠. 아주 탐색적으로 하는 이 A상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이제 이 B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동물 실험에서 봤던 그 효능들이 그때 비글견이었나요? 그때 봤던 그런 효능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짚어드린 거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해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동물 실험에서 나왔던 그 결과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재현이 안 됐다라면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거죠. 얘기가 달라지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김지현 기자는 왜 이 약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황반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황반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약만 바라보다 보니까 또 어떤 이런 동물 실험이라든가 임상 결과라든가 또 중간에 어떤 기술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그 부분 사이에 간극이 좀 많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황반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럼 큐라클은 이 황반변성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황반변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황반변성. 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못 그리지만, 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각막입니다. 그럼 눈 안에 이제 요 뒤에 이제 수정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유리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유리체라는 게 있죠.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자, 눈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게 맨 끝에가 이제 이게 공막이라는 겁니다. 어디 뭐 보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층이 바로 이제 공막 뒤에 있는 층이 맥락막이라는 층이 하나 있습니다. 맥락막이라는 요 층이 요렇게 눈 전체 앞까지 이렇게 끝까지는 안 가고요. 한 3분의 2 지점까지 어, 요게 한 3분의 1 지점이라 치면 요 한 3분의 2 지점입니다. 요까지 이제 맥락막이라는 층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동맥들이 다닙니다. 동맥도 다니고 뭐 하면서 이제 영양을 공급해요. 혈관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층에 뭐가 있냐면 요 망막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중간에는 뚫려 있어요. 망막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보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잖아요. 그럼 빛이 이제 눈으로 들어와서 요 망막에 중심 오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살짝 파진 데가 있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상이 딱 맺혀줘야 우리가 물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어, 계속 그 세포 사멸을 하죠. 혈관이 계속 파괴가 됩니다. 안에 염증이 이제 계속적으로 혈관 안팎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혈관 안쪽에 혈관 안쪽에 이제 계속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가 죽어요. 그렇죠.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안에 엄청나게 많이 세포 찌꺼기들이, 세포 시체들이 소위 말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가 지나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혈관 자체는 이미 병들어 있고 거기다가 세포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자체도 굉장히 혈관 자체도 굉장히 약해지겠죠. 병든 세포들과 함께 또 세포 죽은 그 시체들이 쌓여 있는 이런 혈관이 이제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이게 터져버립니다. 골마 터지다가 아니고 곰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포가 그 혈액이 다니는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혈관을 이렇게 신생혈관이란 걸 만듭니다.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피가 다시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 새로 만드는 이 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다닙니다.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만드는 이 길이 부실한 거예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염증에 의해 가지고 또 터집니다. 세포 찌꺼기가 쌓이고 안에 혈압은 좁아지고 피는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세포가 막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좁아지다 보니까 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큰 혈압이 필요한 거죠. 더 강한 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혈관도 약한데 음, 이 새로운 혈관에 더 큰 압력으로 이게 혈압이라는 거잖아요. 높은 혈압으로 피를 보내게 되면 결국엔 또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혈관이 터지고 그러면 이 터진 혈관 속에 있던 염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데 옮겨 붙어 가지고 혈관 쪽에 동시다발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얘기를 좀 뭐 복잡하게 드렸는데 이 맥락막에 있던 이 혈관들이 올라오면 안 돼요. 요 안에서만 영양 공급해주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생혈관이 계속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 황반 뒤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황반에 요 눈에서 보게 되면 계란 노른자 황반 그림 한번 볼까요? 잠깐 제가 중단하고 황반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그 안저라고 검색을 하니까 그 안구 사진이 나오는데요. 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황반이에요. 여기 황반. 여기에 아까 말했던 망막의 중심 오목 상이 맺히는 음 요게 있는 거거든요. 좀 진하죠. 요게 황반이거든요. 다시 그림으로 칠판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이 혈관이 이 아까 망막을 좀 다시 좀 그릴게요. 요렇게 생겼으면 요게 중심 오목이거든요. 망막 중심 오목인데 여기까지 요 밑에 층이 맥락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혈관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요게 뚫고 들어와서 여기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상이 정확하게 중심 오목에 딱 맺혔을 때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혈관이 뚫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뚫고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제대로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아까 여기 진하게 보였던 그 황반 있죠. 황반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뿔세포. 원뿔세포랑 막대세포가 모여 있어요. 근데 주로 원뿔세포가 많이 있어요. 중심 오목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게 색을 감지하고 물체를 감지하고 어, 어떤 사물의 어떤 형태를 감지하는 그런 세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황반 뒤에 미친 듯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반 주변으로 뭐가 있느냐? 다른 망막엔 주로 뭐가 있느냐? 막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음양을 보고 뭐 약간 형태도 보겠죠. 근데 주로 이제 밝고 어두운 걸 보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원뿔 세포가 주로 망막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RGB 빨간색, 그다음에 이제 뭐 녹색,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요 세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원뿔 세포가 있는 거고 요게 섞여 가지고 우리가 많은 색깔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색상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사물의 형태를 인지하는 요런 세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왜곡되면 우리가 보통 망막 그 황반 변성 생기면 어떤 거 보죠? 암슬러 테스트라 그래 가지고 이런 막 격자 무늬의 어떤 뭐라 그럴까 테스트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흐리게 아예 안 보이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반변성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기존의 치료제는 어떻게 했느냐? 신생혈관이 계속 이제 맥락막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니까 계속 안 보이니까 이거 혈관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신생혈관을 만드는 어 그 인자가 VEGF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항 VEGF, 영어로는 안티 VEGF, 이거 맞는 거예요. 아일리아. 이거 맞는 겁니다. 지금 주사 눈에다가 약이 이제 그러면 자, 약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눈에 주사를 찌르잖아요. 찌르는 이유도 있어요. 뭐 설명을 제대로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 심장이 있다고 쳐요. 자, 하트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심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뇌라고 칩시다.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목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송목 동맥이라 그래요. 송목 동맥. 심장에서 뇌까지 영양을 주고받는 동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눈동맥이 따로 길을 하나 터가지고 여기 이제 눈으로 연결되는 동맥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뭐 눈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눈입니다. 그러면 약물이 심장 타고 들어가가지고 송목동맥 거쳐가지고 이 뇌로 눈으로 와야 되는데 이 오는 양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약발이 전혀 안 듣는 겁니다. 그 안티 VEGF를 경구제로 먹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먹었을 때 신생혈관 억제하는 효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다 찌르는 거예요. 약을 여기까지 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눈에다 찌르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까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큐라클의 CU06, 요 이름 새로 생겼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큐라클의 약은 뭐냐? 약 이름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리바스테랏, 예, 이름이 자 이제 약 이름 생겼죠. 아직은 입에 잘 안 붙네요. 이게 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하여튼 약 이름 참 잘 입에 잘 안 붙습니다. 리바스테랏. 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제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고, 그럼 기존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CU06은 뭐냐? 결국에는 신생혈관이 왜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염증. 그러면 이 염증을 최대한 줄여주면 신생혈관 생기는 것이 억제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바스테락 같은 경우에 그 예전 이름 CU06이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혈관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붙어 있지 않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완전히 뚫려 있느냐?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계란 하얀 껍데기 있잖아요. 우리 껍질 까고 나면 하얀 껍데기 같은 거, 반투명막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투과막이 있어요. 이 투과막 같은 경우에는 밖에 뭐 어떤 이물질들이 있을 때 막아주고 영양분 같은 거 들어올 수 있도록 통과를 잘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거 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건강이 나빠지면 이 혈관이 벌어집니다. 그럼 밖에 있던 염증 인자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안에 있던 염증 인자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제 모든 혈관이 다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혈관, 저기 혈관, 온 군데 혈관들이 다 온몸을 타고 나빠지게 되면서 다 터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그게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CU06 같은 게 뭐냐? 이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안으로 밖으로 단단하게 싸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도 안으로 염증 인자가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있는 염증 인자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겠죠. 신생혈관 생기는 것이. 그래서 기존의 안티 VEGF가 신생혈관 올라오는 거를 케어해주는 직접적인 치료제라면 이 리바스테랏, 이 치료제 같은 경우 한 2단계 앞서서
좀 염증을 케어해서 신생혈관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신생혈관의 생성 원인이 염증이기 때문에 그걸 케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리바스트렛의 이 치료제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되면 대박인 거고요. 시장 다 먹는 거죠. 누가 눈에 찌르겠습니까? 1년에 이거 정상적으로 찌르면 뭐 10번 정도 찔러야 되는데 이거 한두 번만 찌르고 나머지는 약 복용해서 병용으로 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치료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치료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컨셉인 거고 실제 그런 것들이 임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모르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치료제 시장 상황, 경쟁 상황, 이 치료제의 어떤 기전,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관변성이라는 거는 현재로 나온 치료법으로는 뭐 결국에는 염증은 그대로 놔두는 상태인 거잖아요. 염증은 그대로 놔두고 신생혈관이 계속 올라오는 거 이것만 지금 억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밭에 잡풀이 있는데 풀 밑에 뿌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올라오는 풀떼기만 다 그냥 계속 깎아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CU06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자체를 씨를 말려보겠다라는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접근법이 다른 거고 이 전체를 다 없애지 못하고 한 반 정도만 없앤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30%만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효능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사 맞을 수 있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 횟수 자체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것만으로도 환자의 어떤 치료 편의성, 복용 편의성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저는 뭐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지만 앞으로 제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정말 환자가 돼서 정말 눈에 주사를 찔러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도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큐라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미델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를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에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